네, 여러분 10,000원 있으세요? 여러분 눈 건강 챙기셔야죠. 아니 또 무슨 광고에 정품이라고 광고를 해. 설마 짝퉁 팔겠어요? 아 정말 짝퉁 아니고요. 정품 루테인, 아스타잔틴 등등 해서 거기에 또 뭐죠? 그 구미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그거 한번 링크 따라가셔서 한번 구매하시면 여러분 10,000원으로 뭐 눈 건강 좀 도움 된다면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아주 저렴하게 또 아주 합리적 가격으로 여러분 눈 건강에 도움될 만한 건강식품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주말 편안히 잘 보내셨고요. 예. 네, 역시 뭐 집에 있으셨죠? 에어컨 켜놓고. 습식 사우나 같지 않아요? 습식 아, 사우나. 진짜. 아, 맞아요. 토요일에는 와, 비가 또 한번 스콜처럼 막 오더라고요. 예. 그 뭐야 이게? 잠깐 저는 이제 애들 데리고 과천에 뭐 무슨 예. 박물관인가 거기 갔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비가 이렇게 동그랗게 쏟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지 저게? 하늘이 뚫렸나 했더니 그 비구름이 저희한테 와갖고 쫄딱 맞아갖고 아주 고생했는데 예. 와 대단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굉장히 습하고 예. 덥고 거의 뭐 예전에 필리핀이나 태국 놀러 갔을 때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송크란 축제 같은 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물축제 뭐 이런 거.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미국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예. 지난 7월 15일부터 2주간 어려운 시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조정 하락을 보였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을 보면은 다우가 0.75 올랐지만 나스닥 2% 하락했고 S&P 500이 0.8%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의 개별 종목을 보시면요. 제가 3주차 쓴 게 7월 15일부터고 4주차가 지난주예요. 엔비디아가 3주차에는 8.75 하락했고 지난주에 4.1%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주중은 9.86% 하락이었어요. 반등을 했다는 얘기죠. 네. 애플은 2.7, 2.8, 테슬라는 3.6에서 지난주 8%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주차에 8.8% 하락했고 지난주 6.8%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15% 넘게 하락한 거잖아요. 딱 2주 만에.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엄청나게 좋지 않은 그런 2주를 보냈고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반등을 좀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PC가 예상 수준에 나왔다는 부분이 지금 영향을 좀 미쳤고요.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이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주요 지지선까지 좀 떨어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 먼저 차트부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요 지지선까지 떨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S&P 500의 일봉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급락을 하기에 제가 목요일날 차트를 보여드렸는데요. 네. 추세적으로 가다가 추세를 깨면은 이렇게 급락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근데 이건 일봉입니다. 근데 이건 주봉이에요. 지난 4월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엔비디아가 20%나 하락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추세를 봤을 때 20주 이동평균선이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떨어졌을 때 일봉으로 추세를 하단 분기하면서 떨어졌을 때 20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는 다 떨어졌더라. 근데 지금 거기 근처까지 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반등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엔비디아도 볼게요. 그 엔비디아 이게 주봉입니다. 엔비디아 주봉을 보면 지난 4월에 떨어진 게 요거거든요. 밑에 보면은 이 노란 선이 20주 이동평균선이에요. 네. 거기까지 다 떨어졌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윗꼬리를 약간 달았습니다. 네. 거기서 반등을 좀 한 거예요.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부터는 저가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한 정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뭐 가장 이렇게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부진한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면서 종목별로 예전에 좋았을 때는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상승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고 2주간 고생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반등을 좀 했다. 근데 그것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봐야 되는데 보여드렸듯이 주요 추세의 하단 부분에서 반등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좀 있긴 한데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너무 많습니다. FOMC 회의도 있고 이번 주에요? 예, 고용 지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 주에 좀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7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이랑 예. 8월 첫째 주가 이어지네요. 예. 그리고 월말에는 항상 이 수급의 리밸런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종별로 좀 등락표 차별화 또는 등락폭이 좀 변동성이 큰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뭐 미국하고 똑같이 지난주도 2주간 연속 하락하면서 코스피 2.2%, 코스닥이 3.7%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지난주 금요일은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폭은 크지 않았고요. 여전히 2주간 연속 외국인들이 9,100억 정도의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아요? 예, 2주간 안 판 겁니다. 왜 이렇게 팔지? 지난주에 좀 덜 판 거예요. 먼저 지금 질문 주셨으니까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릴까요? 네네. 제가 이 화면을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7월 15일부터 26일 셋째 주예요. 예. 셋째 주. 요게 지난주. 그리고 맨 밑에 게 7월 한 달간이에요. 아. 자, 외국인 수급만 볼게요. 7월 15일부터 있었던 셋째 주 1조 7천억 팔았습니다. 셋째 주에. 예? 지난주에는 약 8,200억 팔았습니다. 7월 한 달 내내는요. 2주간 엄청 많이 팔았죠. 2조 네네네네네. 5천억 이상 팔았지 않습니까? 네. 7월 한 달 내내는 보시면 1조 3천억 순매수입니다. 응? 그럼 지난주, 지지난주 예, 빼고 2조 5천억을 팔았는데 그 전에는 한참 샀군요. 엄청 많이 산 거죠. 엄청 샀고. 7월 첫째, 둘째 주에 많이 산 거죠. 그러면서 곧바로 엔비디아 꺾이고 2주간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꺾이면서 네. 외국인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 2주간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이 팔는 것이 이게 고점 찍고 연속적이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그런 것이냐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 된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에 7월 한 달 동안에는 아직까지 순매수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화살표로 그려온 건데요. 이게 좀 과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6월 달에 선물하시면 동시 만기 이후에 7월 네. 첫째 주까지 외국인들이 현물 주식과 선물을 동시에 매수를 했어요. 현물 주식의 매수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사줘서 뭐 좋다라고는 하지만, 근데 이 파생 상품은 만기가 있는 상품입니다. 네.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청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샀었어요. 그런데 셋째 주에 선물을 얼마 정도냐면 2조 9천억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1조 2천억을 팔았어요. 근데 7월 전체는 얼마냐? 지금 1,483억 순 매수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선물이거든요. 네. 선물을 7월 달에 첫째 주, 둘째 주 얼마나 많이 과하게 샀는가를 볼 수가 있죠. 요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그래서 이게 해소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해소가 되고 네. 내가 이제 팔 만큼 다 팔았어. 그래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쌓아가든지 아니면은 매수의 입장에 있었다면 이제 그동안에 너무 과매수한 걸 팔 만큼 팔았어.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올 매도는 이제 좀 잠잠해지면서 변동성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선물 같은 거는 예. 딱 날짜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안에는 언제든 사든 언제든 팔든 다 그 정해진 날짜에 싹 청산 한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산 날짜를 기준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뭐 아니요, 옵션은 매월 있고요, 만기가. 예. 선물은 3개월에 이제 한 번씩 있잖아요, 분기에. 아, 그럼 이제 전날 사더라도 만기 만기에 전날 끝나는 사더라도 거죠. 그날 한번 딱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예. 아. 예. 소위 롤오버로가 하는 것도 예. 있는 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 걔를 팔고 다른 걸 또 포지션을 바꾸는 거예요. 그 날짜에 맞춰서 뭔가 끝나야 돼요. 매수했거나 매도했거나 예. 하는 그 움직임이 당연히 한번 균형을 맞추는 예, 예. 그런 움직임이 있겠군요. 예. 아, 그날을 맞춰서 예, 현물에 맞춰서 청산이 되는 겁니다. 음.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만약에 삼성전자를 왕창 샀어요. 네. 주가 떨어졌어요. 음. 그러면 뭐 내년까지 기다리던 5년이 기다려 10년이 기다려 주식은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얘는 만기가 있는 상품입니다. 아. 그래서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리면은 네. 계속해서 다른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이 7월 첫째 주에 지금 보시면 2조 9천억, 1조 2천억이라 이 2주 동안 팔았는데 아직도 순매수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샀던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 많이 산 것들을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서 얘들을 매수한 거를 이제 매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니 그럼 뭐가 따라 나오겠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네. 선물의 매도 떨어지면 선물 매도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떨어지면 나오면서 시장이 지난 2주간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 혹시 그럼 선물 같은 거나 뭐 저 옵션 같은 거는 외국인들이 뭐 한쪽으로 일방으로 만약에 갖다 치면요. 예.
그 선물 내에서 균형을 맞춰야 돼요? 아니면 선물을 예를 들어 많이 이쪽으로 갔으면 현물을 많이 또 현선물 반대쪽 같이 하는 거죠. 예, 그, 같이, 그 예. 같이 계산하는 예, 예, 거죠?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균형만 맞추면 예, 되는 예, 거죠?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많이 샀으면 현물을 많이 팔아야 되는 거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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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우리 시장에 있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외국인들이 2주 동안 지금 정프로님도 2주 동안 계속 많이 파네요 이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여드렸듯이 7월 전체는 1조 3천원 아직도 순매수예요. 그 전에 그렇게 많이 샀었고 이 구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게 현실이고 네. 이후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순매도로 전환할 거냐, 네. 더 많이 팔 거냐, 아닐 거냐 이런 이제 판단이 서야 되잖아요. 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기 계산할 때 예. 당월물을 살 수도 있고 예. 이골물, 이기류 근월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요건 합니다. 같이 계산돼요? 아니면 요거는 다음 달 지금 거- 이거는 이번 근월물만 하는 겁니다. 이번 근월물만?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차월물은 거래가 많이 안 돼요. 그래요? 네, 거래가 많이 안 됩니다. 아유, 선물 옵션 질문이 좋았는데요, 오늘. 예. 모르시는 분은 궁금하죠. 차월물은 언제 되냐면 이제 9월 둘째 주 목요일이잖아요. 예. 그럼 9월 첫째 주 수요일 이후부터 거래가 많이 돼요. 그렇습니까? 네, 돼서 그 다음 월물은 지금은 네네네. 이제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요. 자,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네. 미국 영향으로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받쳐진 게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안 좋았고 그리고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친환경 쪽이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반도체가 좀 버텨줬거든요. 근데 어제 반도체도 지난주에는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하락폭이 좀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금요일에는 추세 하단 부분에서 반등 시도했다는데 우리도 지금 미국 보여드렸으니까 우리도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주봉이에요. 그냥 생각할 때 여기도 요쯤에서 반등했는데 여기서도 요쯤에서 반등했네. 뭐 요 정도잖아요. 우리도 보시면 이게 우리 코스피의 주봉이에요. 오는 동안에 어땠냐면 여기 와서 반등하고 여기 와서 반등하고 이게 계속 이랬거든요. 지금 이제 거기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살짝 반등을 준 정도이다. 그래서 이걸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걸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냐면 주봉에서 저 지지선을 지지하지 못하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 있는 상태고요. 지난주에 SK 하이닉스가 8.4% 하락했거든요. HD 현대중공업이 26% 올랐습니다. 이 시장에서 2.2% 하락하는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스 9.6% 상승했고요. 신한지주 8.6%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주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전에 조선주에 대해서 괄호치고 이렇게 써왔었습니다. 한번. 쏠림이 없던 섹터고 맞아요. 실적이 좋고 전통주에서 트럼프 수혜가 된다. 네. 이 얘기를 이제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지금 딱 이슈가 되면서 반도체 쏠림이 있었는데 이쪽이 꺾이고 2006 원래 전부터 쏠림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실적이 있는데 트럼프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여기에 맞닿더는 게 뭐냐가 지금 이 조선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는 그냥 다 조선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주 얘기를 잠깐 먼저 할게요. 뉴스 가져온 거에서. 한국조선의 한조회가 지금 20만 원이에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짜증난다 진짜. K조선 슈퍼사이클. 와. 그 HD 조선해양의 한국조선해양의 영업이 3,746으로 전년 동기비 5배다. 기사를 갖고 온 거예요. 전년 동기비로 따졌을 때 HD 현대중공업은 185%, HD 현대사모는 182% 영업이 증가했다. 삼성중공업은 무려 10년 만에 분기이익 처음으로 이익이 나서요. 10년 만에 1,300억을 났다. 지난주에 삼성중공업이 많이 떴습니다. 예. 하나오션은 2분기 적자 났거든요. 상반기에는 433억으로 흑자 전환했다. 그래서 제가 제목들이 하도 재밌어서 보고서 또는 이 기사들에 나온 타이틀을 몇 개만 적어왔어요. 이렇게 적어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의 트럼프 수혜, 초호황기 조선업, 백고동 소리 더 커진다. 백고동 소리. 깜짝 실적의 조선주 불기동. 이게 지난주의 워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선주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실 수 있죠. 보시면서.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시작이다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선주의 일봉을 보면 많이 올랐죠.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조선은 그 뭐 조선해양은 한국조선해양은 좀 지금 많이 52주 신고까지 많이 올라왔는데요. 다른 조선주들은 월봉을 보면은 하단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하단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건 조선 기자재는 거의 또 많이 못 움직였어요.
기자재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게 지난주 내내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 이제 시작이다. 뭐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만 보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밑에서 시작하는 종목이 이제 많기 때문에 너무 일방으로 쏠리지 말자. 우리 그 기사가 제가 왜 이 기사를 그 보고서랑 기사의 워딩을 오늘 그냥 한번 불러드렸냐면요. 모 섹터가 좋으면 기사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기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쪽이 지금 주가가 좋구나, 흐름이 좋구나, 어디쯤 왔냐, 네네. 얼마큼 위에 업사이드가 있냐, 요런 정도로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워딩이 또 지금 굉장히 급박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하튼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고생했고 기술주와 2차 전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조선주가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바이오 중에 바이오 시밀러에 있는 CDMO나 CMO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금융주도 좋았습니다. 금융주가 좋았던 것도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들이 지금 금융지주들이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후반에는 신한금융지주가 발표를 했는데 현재 총 주식수가 5억 900만 주거든요. 이걸 2027년 말까지 4억 5천만 주로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 줄이는 거예요? 5,900만 주로 줄인다는 거예요. 5,900만 주 줄이는 거는 지금 5억 900만 주니까 10% 정도가 주는 거예요.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네. KB금융은 이제 뭐 뉴스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상반기에 3,200억 했고 이번에 4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후 소각. 하나금융주도 상반기 3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했는데 다음 달 소각. 8월 달에 우리금융도 1,366억에 이건 자사주가 아니고 예금보험공사에 갖고 있는 주식을 사서 소각.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지금 표 이렇게 보시면 머니투데이에서 이렇게 만들어 왔던데 이걸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금융지주가. 금융주들이 엄청 이제 뭐 이익 많이 냈고 예. 뭐 그건 다 알고 있고 근데 그걸로 배당 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자사주 소각을 이제 한다는 거죠. 전에는 이제 배당 쪽으로 많이 생각을 많이 썼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배당을 주는 것보다 아예 주식수를 줄이는 게 주주들에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쪽을 생각을 좀 그렇긴 하죠. 바꾸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많이 올랐겠네요, 그러면. 다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번에 밸류업 얘기할 때부터 연초부터 맞아. 최대 수혜가 금융이기 때문에 금융주들은 계속해서 이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발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수익이 그만큼 나기 때문이잖아요. 이들이 이제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난 것은 금리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금리가 높아서 요번에 금융지주들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욕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대 마진으로 얻은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요번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든 주주 환원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에서 주식수 소각으로 좀 바꾸는 이유는 이 금융지주들의 최대 주주들이 다 외국계 펀드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배당을 하면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지난주에 이렇게 금융주주가 오르고 조선주가 오른 이유를 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7월 말과 이제 8월을 접어드는데요. 이번 주에 오늘 미국 재무부 분기 자금 조달 계획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국제 수익률에 중요합니다. 국채를 얼마큼 발행하느냐는 거잖아요, 이게. 재무부에서. 이게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또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FOMC 회의가 30일과 31일 날 있고, 그리고 BOJ가 통화정책 회의가 30일부터 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기다렸던 통화정책 회의고 이번에 통화정책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요. 다음 달이 없잖아요, 통화정책 회의가. 그리고 9월이에요. 9월 통화정책 회의 때 페드워치에서 100% 금리 인하를 지금 확률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뭐라고 말할까? 이걸 이제 관심 있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미국은 지금 대선 전국입니다. 대선 전국의 혼란이라고 저는 봅니다. 혼란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뱉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권자를 위해서 뭐 보면은 우리가 그 동안에는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도 막 그냥 뭐랄까요,
지원해주고 막 이런 얘기들. 저는 굉장히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그 대마초 있잖아요. 네. 전 세계가 선거를 거치면서 다 대마초 우호적으로 바뀌었어요.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미국도 그쪽으로 우호적으로 좀 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지? 선거를 앞두고 선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로 인해서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론적 또는 경험적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준선이라는 게 있죠. 네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친환경 정책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네네네. 계속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은 사기라면서요. 그러면 또 그쪽으로 가면은 진짜 그런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하다가도 네. 그쪽으로 계속 가면은 계속 언론에 듣고 막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세상에 맞는 거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선 전국의 혼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네. 시장도 계속 그러면서 섹터별로 막 그냥 어떤 거는 폭락하고 어떤 거 오르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나중에 한 5년 후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했던 게 실제로 그랬나 한번 보시면 그러지는 않고 원래 세상에 인류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긴 가요. 근데 그 와중에 이런 혼선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뭐 실적들이 지표들이 혼재된 상태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실적이 좋지 않은 미국의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들 말씀드렸죠. 고환율과 환율이 높은 것과 그리고 이제 비용들이 많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7월 들으면서 말씀드린 걸 그대로 좀 8월 지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가져왔는데요. 네. 기존의 주도주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전망하고 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반기 시장은 상반기에 내리 일방향이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난 2주간의 변동성을 저는 주기적으로 반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혼선 때문에 그렇게 그냥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 것보다는 네. 그냥 어떤 섹터나 종목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정책들이 막 나오면서 그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시장이 단기적으로 바뀌었어요. 거래가 단기적으로 좀 바뀌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도 이런 FOMC 회의가 있고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내일이 30일이죠. 31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죠. 그리고 뭐 삼성, SDI니 뭐 그러니까 대형주들 이번 주 다 실적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체적으로는 시장 방향을 물론 봐야겠지만 네. 개별 종목별로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고요. 우리 시장은 미국은 실적 우려를 하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실적 좋게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반영이 안 됐는데 미국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적 발표도 시장이 좋을 때 좋은 실적 발표 막 주가 반영하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뭐랄까요? 운 나쁘게도 미리 예고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 발표를 하면 꽝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IPO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잘 보시면 바이오가 막 흥행할 때 바이오 종목이 IPO 막 나오고 반도체 흥행할 때 반도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요즘에 변압기 기계 막 전력기계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붐을 타면서 많이 IPO를 하는 거예요. 변압기 뭐 이쪽으로도 근데 회사들이 막 있나? 기계 종목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실적 발표에 호시적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게 좀 안 먹힌 게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여전히 실적 부분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섹터에서는 우리 좀 전체적인 뭐 현금화 또는 슬림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쪽에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쪽은 뭐 제가 계속 적어 오듯이 조선은행 지금 선도에 있고 반도체, 전력기기, 화장품, 자동차, 방산, 세건, 헬스케어 뭐 요렇게는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합니다. 네, 조선은행, 반도체, 전력기기. 하여튼 오늘 그 조선의 국무 엄경화 위원을 모셔서 그렇습니까? 조선 이야기 한번 좀 본격적으로 나눠봅니다. 지금 뭐 못 다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조선 얘기. 이렇게 조선이 주목받은 적이 또 언제였나? 그렇죠. 이 얘기가 나온 지는 한 2달, 3달 된 것 같고 소선주가 하반기 얘기 나온 거는 저희가 엄경화 위원 전에 막 모실 때마다 그분이 예전에 막 표정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좋아지셨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애널리스트도 그런 거죠. 바이오 좋을 때는 바이오 애널리스트 몸값도 올라가고 엄청나게 막 그런데 바이오 애널리스트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시장이 이제 조금 약간 외면하거나 이제 막 관심을 가질 때 그때 사실은 예. 저희가 더 관심 갖고 이렇게 많이 모셔야 되는데 또 그때 모시면 뭐 이건 뭐 지금 뭐 다 죽자는 얘기냐 뭐 하여튼 또 댓글이 워낙 또 안 좋아요 분위기가. 그게 참 예. 정프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 투자의 예. 한계이거나 아니면 왜곡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방송에선 좋은 것만 얘기하고 그 좋은 거에서 한참 좋다고 해서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처음에 그쪽이야, 일이 좀 나는데 예. 나중에 거기 끝나고 딴 데래. 맞아요, 딱 거기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그래서 막 비판하고 댓글에 욕하신다고 지금 정프로님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일 좋지 않은데 앞으로 2, 3년 후에 비전을 보고 이런 쪽을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이라든지 지금 안 좋잖아요. 네. 요즘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한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욕 먹어요. 욕 먹죠. 나오지 마라 그래요. 네. 이거는 없어서 방산 한참 뜨기 전에 한참 한 6개월 전쯤에 방산 관심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욕 저거 먹어요. 뭐 팔아먹으려고 그러냐 저거 분명히 저 사람 네. 저 계좌에 그거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댓글이 막 올라와요. 자기 팔아먹고 도망간다고. 맞습니다. 이게 대중을 바라보는 방송의 한계인 거고 특히 우리 3%는 좀 덜한 거예요. 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핫한 거 할 수밖에 없죠. 뭐 당연히 경제 TV랑 이런 데는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 저 지금 얘기들을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일 건지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중심 잘 잡고 꾸준히 이렇게 뭐 좋아질 거 혹은 뭐 좀 위험한 거 이런 거 잘 말씀을 드리고 욕은 그냥 먹더라도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게 좀 있어요. 이게 이분들이 욕을 먹으면 굳이 내가 나와서 뭘 이 욕까지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하나 그냥 좋을 때 얘기해도 되는데 이른단 말이에요. 나오기 싫죠. 그러니까 나오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왜 그러세요? 근데 진짜 이분들은 사실 뭐 이렇게 막 뭐 출연이 얼마에 움직이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건 뭐 받아서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인정해 주시면 이제 그게 보람인 건데 봐야 뭐 맨날 뭐 너 계좌 까봐라 뭐 이런 얘기 하시니까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정프로님은 방송을 하고 계시는 진행자이시고 방송업계에 계시니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 주신 거고요. 저는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를 역으로 또 잘 생각을 해보자. 맞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서 보자 이런 말씀도 드리고 댓글분이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하여튼 잘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많이 지났네요.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저 엄경화 위원이 그 관상에 이정재 씨처럼 위풍당당히 들어올 겁니다. 분위기가. 아니 뭐 계속 얘기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송의 노출이나 이런 데서 방송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6월 미국 PC가 시장 예상에 부합됐다는 게 시장에서 굉장히 이걸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이 수치 헤드라인 수치보다도요. 저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서비스 물가가 8개월에 최저폭으로 증가했어요. 근데 거주비 물가도 상승률 둔화했어요. 이 두 개가 계속 끈적끈적하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둔화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지금 GDP 성장률도 좋은데 이게 둔화되는 거 보니까 괜찮지 않겠냐 시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번 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화폐 규제 완화 이걸 아까 기자님이 정해 주셨죠.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가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정할 것이다. 정부 부유의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안 팔 거다. 팔지 마라. 우리도 안 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과하죠. 그렇죠. 좀 선거 앞두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 행사 8월 8일에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8월 8일 왜 했냐 이런 얘기 막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늦춰져서 10월 10일로 확정했다는 뉴스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정에 참고해서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10월 10일. 그리고 4번, 5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미국 상무부가 엠코 패키징 공장에 4억 달러 보조금 지급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2억 달러의 정부 대출도 같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총 20억 달러 규모의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하는 거예요. 반도체 공장이에요. 패키징 공장 건설을 하는데 참고로 SK 하이닉스도
여기보다 더 큰 규모로 38억 달러 이상 규모의 첨단 패키징을 지금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보조금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 이것도 미국에 이제 건설한다는 거죠? 예, 미국이 건설하는 겁니다. 근데 또 트럼프가 뭐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IRA 뭐 미국이 하는 대로 주지 않을까요? SK 하이닉스의 용역 클러스터 1호에 요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그 반도체가 그 반도체 신규 투자가 줄어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GDP 성장률 했을 때 우리나라의 반도체 여태까지는 신규 투자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우리나라요. 언제 하냐면 거의 대부분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확정된 거 하나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27년 5월에 준공한다는 요 한 9.4조 원 정도 투자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8번 노트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라고 우리 간간히 들은 창신 얘기죠. 여기서 YA하고 정부에서 적극적 지원을 받아서 HBM2 8단 생산 라인을 구축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미 일부 장비가 반입이 됐고 하반기 추가 장비 발주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난 5월에 약 3,44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60조가 넘습니다. 반도체 사업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이 마련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HBM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이 중국 못 쫓아오게 어떻든 하고 싶겠죠.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래서 중국이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보면 이 중국은 또 이게 물량대기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를 해서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따라와요. 이런 부분들도 한편으로 또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BM까지 만든다고요? 네. 와, 8단. 자, 그러면 이 중국의 반도체 소식까지 오늘 이슈로 좀 전해주셨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엄경화 위원 모십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